지난번 말콤의 제안에 따라 우선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이를 위해 우선 말콤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살펴보니 마을은 기역자 형태로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마을을 도무지 저와 말콤 두 명이서 마을 전체를 뛰어다니며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마을 사람들 모두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서 말콤과 일을 나눠 저는 마을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임시 쉘터를 짓기로 하였고, 그동안에 말콤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보고 다른 마을에도 도움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쉘터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블록과 자원을 구해야 했는데, 자원을 구하기에 앞서 도구 재질을 나무에서 석기로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늪지대 쪽에 있는 나무들과 마을 뒤쪽에 있는 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블록들을 어느 정도 모으고 쉘터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지을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돌로 만들어져 있어 단단한 교회 건물을 기반으로 사용해 쉘터를 만들어 볼까 생각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다 모으기에는 장소도 좋고 무엇보다 이쪽 세상에서는 초록 괴물처럼 블록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블록을 캘 수 있는 몬스터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몬스터가 활동하기 어려운 물 위에 쉘터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 한쪽에 있었던 나무 플랫폼을 이용해 쉘터의 기반과 벽을 갖고 있던 나무랑 돌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쉘터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빵 등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을에서 모아두었던 건초 더미를 캐왔습니다. 그렇게 쉘터를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해서 우선 마을 사람들을 쉘터 안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말콤의 부탁으로 광장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쉘터 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소중한 집을 버리고 왜 쉘터에서 살아야 하냐면서 따라와 주시질 않았는데요. 해서 말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말콤이 금융이라면서 에메랄드 하나를 손에 쥐어줬고, 그렇게 에메랄드를 손에 들고 다시 뒤를 보자 치료가 되신 주민들께서 에메랄드에 눈이 꽂힌 채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손에 에메랄드를 들고 마을 주민들을 쉘터 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말콤 아버지까지 쉘터 안으로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쉘터 안에 횃불을 설치해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동안 너무 어둡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락되신 분이 있을까 해서 마을을 마지막으로 살피러 나갔는데요. 마을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한 정찰병 무리가 몬스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마을도 지킬 겸 도와드리려고 하였으나 아직 갑옷이나 칼 등 전투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죽을 뻔하기만 해서 다시 빠르게 쉘터 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쉘터로 도망을 치는데 매우 빠르면서도 크기가 작아 상대하기 까다로워 보이는 좀비가 따라오고 있어서 속도가 느려지는 물속으로 유인을 해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었고, 물 밑에 있던 몇 마리의 좀비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쉘터 근처에 있던 몬스터들을 처리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다시 쉘터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때는 몰랐었지만 이때 다시 쉘터로 올라갔던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곧 수중 좀비와 식은 물고기 그리고 심지어 거대한 늑대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몬스터들을 쉘터 벽 위에서 상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대 늑대는 때리면 때릴수록 작은 늑대들을 계속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늑대 중 하나는 벽을 물어뜯고 들어왔고, 다행히 빨리 눈치를 채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벽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벽 위에 서서 말콤과 함께 몬스터들을 계속 막아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물적 몬스터들을 상대하는데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좀비 한 마리가 블록을 캐며 들어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말콤 아버지께서 블록을 깨고 들어오는 좀비를 온몸으로 막아보려 하셨지만 오히려 좀비에게 당해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리셨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쳐들어온 좀비를 말콤과 같이 처리를 했고, 곧바로 사라져버린 말콤 아버지를 찾으려고 밖에 나가려 했으나 밖에는 여전히 몬스터가 우울거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콤 아버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을 지내고 다음 날이 밝았고, 여전히 몬스터가 좀 있긴 했지만 기회를 틈타 쉘터 벽을 넘어 달려드는 해골과 매달려있는 몬스터를 피해 바로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마을 뒤쪽을 가보니 놀랍게도 아직 정찰병들이 살아있었습니다. 해서 혹시 정찰병들이 말콤 아버지를 발견했을까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해서 마을 쪽을 가려다가 어제 정찰병이 처리한 몬스터가 떨어뜨린 것인지 철 주개 몇 개가 바닥에 있어서 얼른 주웠습니다. 그리고 장비 정비도 할 겸 주운 철개로 곡괭이도 하나 만들고 돌 도끼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말콤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마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던 그때 마을 중앙 근처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서 조심히 창고 쪽으로 가보자 창고 안에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서 창고 안에서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문을 우선 돌로 막아주고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창고 뒤쪽으로 가보니 어젯밤 좀비랑 싸우다 몬스터로 변해버린 채 사라져버린 말콤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해서 다시 쉘터로 돌아가 아버지를 찾았다고 말콤에게 조심히 말을 해줬고 말콤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말콤을 창고로 데려갔는데요. 그 앞에서 말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변해버린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가 입을 굳게 다문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말콤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자 말콤은 말없이 그저 손에 쥐고 있었던 칼을 더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겠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콤에게 잠깐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말콤이 이 방법밖에 없다면서 한숨을 쉬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콤에게 이 마을에 오면서 만났던 학자들이라면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말콤이 그 학자들이 누구였냐고 물었고 그래서 팬티와 민고 형제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말콤이 고개를 떨구면서 전에 마을에서 일이 있어서 떠났던 학자들이 팬티와 민고 형제라고 말하면서 마을에서 네더 포탈을 여는 위험한 실험을 하다가 마을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 사실상 추방을 당했던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추방을 당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학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단순한 힐링 포션 정도라면 마을에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몬스터로 변한 사람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지식을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만한 지식의 값을 치를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말콤에게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고 하면서 일단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도라도 해보자고 했고 말콤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알겠다며 다시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말콤과 같이 학자들에게 가기 전에 다시 쉘터로 잠시 들려 말콤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고 말콤과 함께 팬티와 민고 형제에게 빠르게 다녀오겠다고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과연 그 형제들이 우리를 도와줄지 걱정이 된다는 우려의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날이 저물기 전에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한 주민이 손에 에메랄드 여러 개를 들고 나와 말콤에게 주면서 지식의 값을 치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말콤이 목숨을 걸고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자 경비병으로 지원을 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어쨌든 해가 지기 전에 팬티와 민고 형제에게 갔다 오기 위해 말콤과 함께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발견한 야생 소나 돼지 등 동물을 잡으며 식량과 자원도 구하며 서둘러 텐트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형제가 살고 있는 텐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텐트에 들어가자 저를 본 민고가 왜 또 왔냐면서 쫓아내려고 하다가 뒤따라 들어온 말콤을 보고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콤을 잠시 보더니 무슨 일로 온 거냐고 저에게 물었고 그래서 지식을 사러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고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봤고 팬티가 무슨 지식을 찾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해서 혹시 몬스터로 변해버린 사람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냐고 물어보자 팬티와 민고가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방법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지식은 매우 고급 지식에 속해서 에메랄드 몇 개로 살 수 있는 지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갖고 온 에메랄드를 보여주며 어떻게든 안 되겠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래도 이런 고급 지식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시공감 톱니바퀴를 꺼내 그럼 이건 어떻냐고 팬티와 민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일부터 해서 엔더 엘더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시공간 톱니바퀴의 힘 등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을 다 들은 민고는 어째서인지 매우 흥분되고 신난 표정으로 뛰어다녔고 그리고 곧 팬티와 민고 둘 다 지식의 대가로는 충분하다면서 민고가 저에게 빛나는 황금색 사과 하나와 포션 하나를 주면서 말콤 아버지에게 포션을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황금 사과를 먹이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고급 지식을 알려줬으니 그 값을 치르겠다면서 이번에는 팬티가 책장에서 책을 하나 꺼내와 저에게 매우 유용한 지식들을 알려주었는데요. 첫 번째 지식은 나무나 광석 등 같은 종류의 블록을 한 번에 빠르게 캘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두 번째 지식으로는 특정 모양으로 한 번에 빠르게 블록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면 꼭 다시 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민고까지 친절하게 변한 게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다시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얻은 황금 사과와 포션을 들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말콤과 함께 서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해가 완전히 져버려 일단은 몬스터들이 나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쉘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곧 날아다니는 몬스터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공격이 강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로 공격을 해와서 매우 상대하기가 까다로웠는데요. 한 마리씩 말콤과 함께 처리를 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다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처리한 줄 알았던 날아다니는 몬스터들은 계속해서 몰려와 끈질기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해서 이대로는 위험할 것 같아 학자들에게 배운 지식을 이용해 빠르게 지붕을 만들었고, 지붕 덕분에 손쉽게 몬스터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여유가 생겨 마을 사람들에게 학자들로부터 말콤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왔다고 설명을 해드렸고, 내일 해가 뜨면 치료를 해볼 거라고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날이 될 때까지 밤새 물컹한 초록색 몬스터부터 웬 악기를 연주하는 수중 좀비까지 온갖 희한한 몬스터들을 상대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먼저 마을에 잠시 가서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마을 뒤쪽에 정찰병들은 여전히 있었고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다만 몬스터로 변해버린 말콤 아버지를 보고 공격을 해올까봐 좀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콤 아버지를 살펴보기 위해 창고로 갔고, 다행히 말콤 아버지는 아직 창고 안에 계셨습니다. 해서 쉘터에서 황금 사과와 포션을 챙기고 말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말콤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조심히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심히 창고 문을 열고 말콤 아버지에게 포션을 뿌리고 황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뭔가 불타는 소리와 함께 말콤 아버지께서 몸을 계속 떠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초조하게 치료가 되기를 기다렸고, 놀랍게도 말콤 아버지께서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와 말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고, 말콤과 말콤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콤이 제 시공간 톱니바퀴를 지식의 값으로 지불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걱정을 했는데요.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일단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우선 마을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힘쓰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콤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블록 위로 올라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마을을 위해 목숨과 같은 시공간 톱니바퀴를 지불한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도 마을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데 자신들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면서 말콤과 저를 도와 다들 마을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지는 좀 더 각자 고민해 보기로 하고,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 우선 쉘터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비를 넘기고 약간의 여유가 생긴 덕분에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민분들의 생활을 조금 더 개선해드리기 위해 마을에 있던 침대를 쉘터로 모아와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또 어젯밤처럼 날아다니는 몬스터가 나올 것을 대비해 쉘터도 약간 더 보수를 하였고, 특히 공격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새총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새총을 몬스터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찾아온 늑대들을 처리하며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방어적인 부분도 개선을 하기 위해 늑대 가죽을 이용해 가죽 갑옷과 헬멧을 만들어 생존적인 부분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여유가 없어 엉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쉘터를 개선해주기 위해 블록들을 캐러 갔는데요. 팬티와 민고에게 배운 블록 캐는 지식 덕분에 나무 블록과 돌 블록들을 정말 빠르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록을 모아와 쉘터를 개선해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지난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 스스로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해서 잠시 하늘을 보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전에 베리를 따먹다가 덤불가시에 찔렸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을 나무로 만들어 보기로 했고, 그렇게 나무 장벽을 생각해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나무 장벽을 근처에 놓고 테스트해보니 이 정도면 그래도 웬만한 몬스터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쉘터를 개선하기 위해 좀 엉망으로 설치했던 쉘터의 블록들을 허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못 보던 얼굴이 보여서 누구냐고 말콤에게 물어보자 마을 사람 한 명이 마을을 돕기 위해 자기가 부른 지원병이라고 하면서 에메랄드로 고용을 하면 마을을 지키는데 도와줄 거라고 했습니다. 말콤도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가서 값을 물어보니 에메랄드 4개면 된다고 해서 마을 뒤편에 있던 에메랄드도 하나 캐오고
진흙을 사주시는 마을 사람에게 진흙을 캐서 팔아서 에메랄드 4개를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 지원병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원병에게는 돌도끼로 무장을 시켜 말콤의 칼과 방패, 저의 새총, 그리고 지원병의 도끼, 이렇게 3가지의 무기로 균형 있게 무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쉘터를 개선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쉘터 벽 근처에 바닥을 깔고 나무 장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쉘터 벽을 단단한 돌로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또한 새로 배운 지식 덕분에 정말 쉽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쉘터를 새로 짓다가 날이 저물어 잠시 마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인원 체크도 하고 입구를 마지막으로 쉘터 벽을 다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주무시는 주민들이 비를 더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날아다니는 몬스터나 번개로부터 안전하게 쉘터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지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을에 온 지 처음으로 밤중에 잠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드디어 매일 몬스터들의 공격을 간신히 버티며 생존만 하던 단계를 지나 이제는 발전하는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일이 정리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던 팬티와 민고 형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쉘터 쪽 방어를 약간 더 신경 써주고 학자들 집으로 다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마을 근처에 몬스터들이 아직 남아있어 새총과 도끼로 처리를 해줬는데요. 이때 해골이 활을 떨어뜨려줘서 제대로 된 원거리 무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몬스터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형제들에게 가고 있었는데 숲 쪽에서 또 늑대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뿅 하나를 줬는데요. 어째서인지 그 이후로부터 늑대가 뭔가 저를 매우 친근히 바라보며 저를 졸졸 따라오길래 귀여워서 같이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 텐트에 도착하니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이해 주었고 그래서 전 제가 있었던 빈티지 스토리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제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엔더 엘더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일 안에 미더와 엔더 드래곤을 처리해 처원의 경계를 열고 별의 공명을 이용해 처원의 문을 열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들은 팬티와 민고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을 하더니 자고로 학자라면 귀한 지식을 배운 것에 대한 값은 꼭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두꺼운 연구 노트를 보여주며 저에게 네더와 엔더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네더와 같은 경우 포탈을 열기 위해서는 옵시디언 블록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옵시디언과 같은 경우 네더의 정수이자 살아있는 에너지인 용암을 순식간으로 물로 굳혀 만든 블록으로 네더의 힘을 품고 있는 블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에 담긴 힘을 이용해 포탈을 열거나 아니면 네더의 에너지와 물질의 힘을 칼, 곡괭이 등 다양한 물건에 부여해 줄 수 있는 인챈트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오버월드에서 가장 순수한 재료인 다이아몬드로 만든 곡괭이로 채굴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소한 10개의 옵시디언 블록을 모아 포탈 모양을 만들어 불을 붙이면 네더로 가는 포탈이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엔드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들도 가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학자이셨던 부모님께서 남기신 연구 노트에 보면 세상을 보는 12개의 눈이 한 곳에 모여 하늘을 바라볼 때 포탈이 열린다는 문구와 함께 사막신전, 정글신전, 바다의 신전 등 세상을 보는 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들의 위치와 얻는 방법만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모은 눈을 이용해 어떻게 포탈을 열 수 있는 건지는 적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마친 이후 세계를 보는 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들을 따로 노트에 적어주면서 이런 차원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자신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여정에 꼭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며 다시 저에게 시공간의 톱니바퀴를 돌려주었습니다. 지식의 값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인 팬티와 민고 형제가 왜 이렇게까지 네더와 엔더 차원의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날이 저물어지기 전에 다시 마을로 돌아가야 해서 그건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온 지 7일 만에 네더와 엔더의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